아침에 매일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 밤 10시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 첫 경기를 치릅니다. 그런데요, 사우디와 일본이요, 각각 남미와 유럽의 강팀을 꺾는 이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요, 역시 강팀을 상대하는 우리에게는요, 부담감과 동시에 자신감도 주고 있는데요. 우리 대표팀 부담감은요, 저 멀리 버리고 오직 자신감만 갖고 경기를 펼치길 기대합니다. 독일팀 이긴 거는요, 우리가 원조입니다. 자, 일명기사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자,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허울뿐인 안전운임 사고가 더 늘었다. 지금요, 화물연대 파업 오늘부터 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이게 안전운임제가 이게 이슈였거든요. 이게 적용된 상태였거든요. 이거를 더 연장하는가 문제, 이게 좀 이슈였는데 3년간 화물차 사고 8% 그리고 사망자도 42.9% 급증했다. 자, 안전운임제를 적용했는데 사고가 더 늘었다.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질문하는 기사죠. 화물연대는요, 영구 시행 요구하면서 통파업에 돌입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시죠. 1주택자 보유세 내년에 확 내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시가격 인상은 사실상 폐기한 셈이 됐다. 이렇게 돼 있죠. 뭐 공시가율이요, 지금 72.7%인데 69%로 낮추고요. 그리고 단독주택도 낮추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내려간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한다. 어제 여야가 오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참 이게 대치, 서로 이견이 좀 컸었는데요. 어제는 합의했습니다. 참사 25일 만에 전격 합의,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요, 조사 계획서 승인 예정입니다. 그리고요, 예산안 먼저 처리 후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다. 원래 일정은 오늘부터 적용이지만 실제 예산을 끝내놓고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이런 합의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시죠. 자, 어제 밤늦게까지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월드컵 얘기죠. 일본, 독일을 격침했다. 오늘은 한국이다. 그렇습니다. 사우디 이어서 연일 아시아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똑같아요. 전반전에 페널티킥으로 한 골 뒤지고 후반전에 2골 넣고 똑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이다. 이런 기사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의 의미 그리고 배경까지 짚어주시기 위해 오늘도 4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 가장 왼쪽 첫 자리입니다. 최직련 변호사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요,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자리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신정현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고받기입니다. 주고받기니까 뭔가 협상, 타협 뭐 이런 게 연상이 되네요. 자, 국회에서 있었던 두 가지 모습입니다. 어제 있었던 두 가지 모습. 여야가 등장하면서 서로 뭔가를 주고받고 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이게 아니고요. 국정조사 기사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잘못 나왔습니다. 아깝게요. 그건 뒤에 나올 게 먼저 나왔네요. 자, 다시 제대로 나왔습니다. 여야는 예산안과 국정조사를 주고받았다. 주고받기가 여기서 등장하군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예산안 처리를 빨리 하길 원하고요. 한쪽에서는 국정조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하길 원하고요. 뭐 이런 겁니다, 지금. 그런데요, 이제 합의한 내용 국정조사에 대해서 경호처와 법무부는 국정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요 두 기관은 포함돼야 된다. 강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협상을 통해서 요건 빼기로 했습니다. 좀 더 보죠. 45일간 국정조사 합니다. 일단 여당은 예산안 처리 후, 야당은 오늘부터. 일단 어제 합의는 했어요. 근데 이것도 살짝 분위기들이 다르죠, 설명하는 게. 물론 오늘부터 적용되지만 예산안 처리 후에 복격 시작한다. 요거예요.
원래는. 근데 좀 방점은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조사 시점, 기간 연장, 공방이 예상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 여야의 원내대표들 발표하고 또 추가적인 질문 통해서 답변도 내놨거든요. 들어보시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11월 24일 국정조사 계획서의 본회의 승인 후 자료 제출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것 아니냐, 무조건 대통령실을 끌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이의를 제기했고, 그것이 정리가 되었더랬습니다. 45일 정도 하자고 돼 있기 때문에 연장은 예외적이고 필요성이 인정될 때 논의할 수 있는 겁니다. 본회의 의결로 필요할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합의문에 넣었기 때문에 만약에 일정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그것은 연장을 저희가 추진할 것입니다. 뭔가 설명을 해놨지만 살짝 뒤에 보면 향후에 또 다른 어떤 다툼의 여지, 또 이견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보이네요, 지금요. 대표적으로 기간 연장 부분입니다. 자, 일단 이 상황인데요. 요 기사에요. 여기 뭘까요? 표가 좀 있잖아요. 요거 좀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다른 거는 많이 이해하실 것 같고요. 45일 그리고 뭐 18명으로 구성된다 등등등인데 요 대상입니다. 요 사실 대상 놓고 그동안 여야가 치열하게 좀 맞선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국정조사 대상이 되는 정부기관이 어디인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대통령실 전체가 아니고요. 대통령실 그 안에 국정상황실 그리고 국가안보실 안에 위기관리센터. 그러니까 그동안 주장했던 게 사실 경호처, 그다음에 비서실 뭐 이런 요구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빠졌어요. 상황실, 위기관리센터 여기 들어갔고요. 총리실, 그다음에 행안부, 그다음에 대검이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여기는 뭐 쉽게 이해가 되시죠? 뭐 여기 들어갈 만한 곳이니까. 근데 대검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도 좀 특이하네요. 여기 마약 수사 관련돼서 뭐 알아볼 게 있다. 그래서 이게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각각의 주장이 좀 반영된 것 같아요.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국민의힘 소속이신 김재섭 위원장. 네. 그동안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이 입장은 경찰 수사 먼저다. 결과부터 봐야 된다. 최소한 중간 수사 결과 정도로 확인하고 국정조사 얘기를 꺼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강한 입장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왜 합의가 된 겁니까? 처음에 국민의힘에서 수사를 먼저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은 자칫 국정조사가 수사에 앞서서 진행되는 경우에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예. 오히려 수사 절차에 방해를 줄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먼저 수사를 할 수 있게끔 두고 이후에 부족한 점을 국정조사로 채우자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예. 게다가 이제 예산안 처리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국정조사로서 국회가 정쟁으로 휘말리게 되는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심사에서 자칫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국정조사에 다소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특히 이제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예. 여러 정치적인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이른바 윤석열 퇴진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 왜 정부가 이거를 감추냐라는 듯한 메시지를 계속 야당에서 쏟아내고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 자체가 좀 국민의힘으로서 부담이다. 예,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좀 부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국정조사가 굉장히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 이런 정치적 부담을 덜면서 정말 진상규명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것 하나와 앞서서 앵커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이 국정조사의 대상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예.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법무부랑 대통령실 경호처가 빠져 있습니다. 빠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대통령의 경호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그날 일거수일투족을 보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것을 뺐다라는 것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으로 놓지 않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법무부가 빠져 있는 것은 이른바 한동훈 뭐 마약설 이런 마약 단속설 이런 것들이 사실 정치적인 소모 논쟁으로서 굉장히 많이 번지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차단되는 상태에서 실제로 이번 참사에 관련이 있는 연관 기관들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데 집중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저 대상들의 목록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저 동아일보 기사처럼 예. 실리를 챙겼고 예. 더불어민주당은 명분을 챙기면서 예. 각자 정말 이태원 참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어볼 수 있게 됐고 동시에 우리가 예산안 심사를 딱 시기에 맞춰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그런 합의라고 봐서 저는 굉장히 잘된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이 예산 심사 기간이 아니었다라면 국민의힘이 이렇게 쉽게 합의를 해줬을까? 이 질문에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김재섭 위원장? 뭐 아무래도 조금 지지부진한 면이 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안 처리 때문에 조금 빨리 서둘렀다 이런 그럼요. 이번에는 건 맞습니까? 이번 예산안 처리는 윤석열 정부 앞으로 예. 5년의 향방을 가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통과되는 예산안에 따라서 앞으로 국정 주도가 윤석열 정부로 가느냐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을 예. 중심으로 한 국회로 가느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국정 주도가 윤석열 정부가 딱 갖고 간다는 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의하시는 거네요. 예산안과 국정조사 이거 주고받은 거 맞는 것 같다. 지금 서로의 주안점,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보여준다 이겁니다. 자, 이번에는 김현정 대변인께 질문 좀 드릴게요. 경호처 법무부 제외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강하게 요구한 조사 대상 기관이었는데 빠졌어요, 이번에는요. 그리고 이 기사대로라면 예산안과 국정조사를 주고받은 셈이 됐는데 그럼 앞으로 예산안 처리에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할 것 같은지.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 사실은 정부의 관심 예산, 대통령의 관심 예산 삭감을 많이 했거든요. 민주당이요. 그 상임위 차원에서 이걸 다시 어느 정도 살리는 것에 대해서 양보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그 25일 만에 국정조사에 여야가 이제 합의해서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정치가 작동된 것 같아서 먼저 그렇죠. 대단히, 타협이니까요, 이거는. 대단히 다행스럽다라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요. 이제 좀 전에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번 그 국정조사 합의한 이유는 뭐 엊그저께 유족들의 눈물의 기자회견도 있었고 또 국민의 대다수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여론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예산안과 관련된 그 여당의 필요성 그리고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도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하는 거에 대한 부담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합의안에 이르게 되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산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예산과 관련해서 대단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임해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지금까지는 이제 감액을 하는 단계였고 다음 이제 증액을 하는 단계였는데 증액은 아시겠지만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증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그 정부에서의 그 새 예산안의 기조는 긴축 재정과 서민복지 강화 두 가지로 그때 시정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밝히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그 긴축 재정을 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들하고 초부자들에 대한 그 세금을 60조 이상 감면을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감면됐고 서민복지를 강화시켜야 되는데 실제로 서민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본 예산의 평균 중과율은 5.2%보다도 낮은 4%대였고 그 중에서도 70% 이상은 전부 다 자연증가분들로만 채워져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내용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뭐 공공임대 주택 예산이라든지 또는 지역화폐라든지 노인이나 청년 일자리 예산들이 대폭 삭감되었거든요. 오히려 강화되어야 될 서민복지 예산 오히려 깎여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동안의 감액들이 이제 이루어져 왔었는데 또 관련해서 정부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는 여야가 정말 허심탄회하게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는 논의를 사실 하진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상임위별로 감액들 중심으로 이제 이어왔는데 이제 이렇게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한 그런 상황에서 또 전제가 예산안을 끝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런 여야가 좀 이제 협치의 그런 정치의 원래 본령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내년도에 우리 그 서민들의 경제랑 민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기조를 살릴 수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김민정 대변인께서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 섞어서 설명해 주는데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예산 관련 내용 좀 신경 쓸 수 있다. 약간 이런 취지로 들리네요. 지금요. 보니까. 일단 여야가 뭔가 오랜만에 합의를 했어요. 사실은요. 이런 모습 참 있었나요? 과거에? 오랜만에 봤습니다. 사실은요. 그래도 오늘 크게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이 국정조사 관련된 내용 하나 더 있는데요. 소개해드리죠. 자, 뭐 같은 거 다루고 있는데요. 일단 불씨라고 썼어요. 갈등 불씨가 있다. 근데 두 가지를 집었군요. 일단 기간 연장. 지금 45일이거든요. 근데 기간 연장을 할 것인가 여부를 놓고 분명히 이거 다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요. 만약에 예산안이 이거 12월 초까지 끝내야 되는데 이거 타협이 예산안 처리가 안 되면 어떡할 것이냐. 너무 생각이 달라서 처리 못하면 어떡할 것이냐. 그럼 국정조사 자체가 본격적으로 출발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예산안 부분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건 아직 뭐 시작이 된 게 아니니까 이제 타협 과정이니까요. 이건 기다려 보면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런데요, 이 기간 연장 부분, 앞서 영상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기간 연장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하겠다는 걸로 들리는 얘기를 좀 꺼내놨거든요. 요거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제가 김수섭 위원장, 김윤정 대변인께 딱 30초씩 드릴게요. 기간 연장, 먼저 김윤정 대변인.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좀 가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원래는 60일로 야당에서는 제안을 했는데 예. 45일로 합의가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다시 기간이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 예. 이전에 그 내용들이 잘 좀 그 예산안도 12월 2일까지 예, 다 마무리가 되고 예. 또 국정조사도 차질 없이 이렇게 그 대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이 잘 된다라면 그 연장 없이 갈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런데요, 김수섭 위원장 항상 국정조사에 만만치 않거든요. 연장하려고 하거든요. 연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안 된답니까? 아니면 뭐 그거는 좀 두고 봅시다입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 맞죠. 그것이 뭐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예. 국정조사가 길어지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저 관계 부처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관계 부처들도 일을 해야 되고 국정조사가 자칫 길어지고 일정적으로 여유가 생긴다 그러면 발목 잡기식으로 내지는 정쟁의 소재로서 계속 활용되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간의 국정조사가 예. 사실은 어떤 밝혀지는 거 없이 계속 정쟁의 소재로서만 소비됐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면 예. 45일이라는 데드라인을 엄수해가지고 그 안에서 빠르게 우리가 문제점을 짚어내고 대안들을 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예산안이요, 12월 초까지 원래 예상대로 처리되고 시작이 되면 45일 딱 맞출 수도 있지만 만약에 예산 처리가 늦어진다. 그러나 국정조사 기간은 이른바 카운팅이 계속 되는 거거든요. 45일 지나버리면 이것도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연장 부분, 요게 불씨로 강하게 남아있다. 이렇게 언론들이 보고 있습니다.